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오후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엑스텐이 표방하는 투자 목적, 목표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백두산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10배 자산을 달성한다. 즉 10배거 스트래터지이죠. 백두산 프로젝트입니다. 초기 자본 10만 불로 10년 뒤에 100만 불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하지만 이건 철저한 수학과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 연복리 수익률로 26%라는 공격적인 목표에 도전해야 합니다. AI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를 타고 초고성장주에 집중하는 전략.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씀드리고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의 핵심을 딱 세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목표 검증입니다. 10년 10배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평균 26%의 수익률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는 시장 평균을 추정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시대를 주도하는 초고성장주에 집중해야만 가능한 숫자이죠. 둘째는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는 않지만 가장 튼튼한 바구니만 고를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의 70%는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1등 기업에 그리고 나머지 30%는 차기 혁신 기업에 배분하는 7대3 전략을 따릅니다. 셋째 성공의 열쇠입니다. 주가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성장, EPS 그로스를 봐야 합니다.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주가 변동을 무시하고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주식을 엉덩이 무거운 투자로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입니다. 26%의 수익이라면 약 2.8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특히 초반 3년의 성과가 나머지 7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주 잘해야 되는 거고요. 스노우볼 효과는 초기에 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I 밸류체인 확산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즉 하드웨어가 뜨겁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터넷 시대처럼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수익 중심의 이동을 잘 파악하고 선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해자입니다. 기술만 좋으면 안 됩니다. 고객이 떠나기 귀찮게 만드는 전환비용 혹은 스스로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 이런 기업만이 살아남으로 해자를 잘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패그 비율 활용입니다. 무조건 싼 주식이 아니라 성장률 대비해서 싼 주식을 사야 합니다. 패그 비율이 1.5에서 2 이하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은 수수료입니다. 즉 연 26%를 얻으려면 중간에 30% 내지 50%의 하락 구간은 필연적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 공포를 견디는 것은 시장에 지불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담을까요? 7대3 법칙입니다. 코어 70%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구글 등 영업이익률 30% 이상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AI 3대장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산의 대다수를 배치해서 안정적인 고성장을 도모하고요. 새틀라이트 위성, 즉 팔란티어 같은 차기 성장주입니다.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로봇 분야에서 매출이 20% 이상 성장하며 흑자전에 성공한 기업에 투자해서 초과 수익을 노려야 합니다. 이 전략대로라면 1년 차에 12만 6천 불 목표가 달성될 테고 5년 차에는 31만 6천 불, 자산이 3배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차에는 100만 불, 즉 10배 성장을 달성하게 됩니다. 현재 AI 시장은 90년대 인터넷 태동기와 같습니다. 부채는 적고 현금은 많은 기업이 고금리 환경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실천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유니버스 먼저 선정하셔야 합니다. AI 반도체,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시총 상위 1, 3위 기업을 추려서 한 25개에서 30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매수할 종목이 확인이 되시면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3에서 6개월에 걸쳐서 철저하게 나눠서 사셔야 되고요. 매도 원칙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해자, 즉 경쟁력이 훼손이 되었거나 경영진이 비도적인 일을 했다 할 때는 매도를 해야죠. 그 외의 하락은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평가하십시오. 분기별로 또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실적 발표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와 실적이 부합돼서 나오는가도 보셔야 합니다. 오늘 CAGR
말씀드렸죠. 이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개념의 매년 성장률을 나타낸다 말씀드리고, 경제적 해자 저희가 공부했었습니다. 성을 보호하는 연보처럼 경쟁자의 침범을 막는 것 부분이다 말씀드렸고, 패그 비율도 말씀드렸죠. 가격과 성능을 함께 판단하는 지표다. 즉 평가가 낮을수록 성장성 대비 잘 오를 수 있고 저렴하게 사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전환 비용입니다. 제품을 바꿀 때 드는 노력이죠. 즉 아이폰으로 갤럭시로 전환하면 어렵죠. 이런 거를 전환 비용이라고 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용어 설명드립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4월 달에 많이 빠졌다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4월 달 근접하고 있는데요. 근데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타겟 프라이스를 842불로 책정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현재 값이 594불로 내려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최저 가격보다도 낮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본 애널리스트들은 1117불도 보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까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41% 상승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지속적으로 이 기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업이냐? 바로 메타입니다. AI로 무장한 소셜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현재 메타에 대해서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설비 투자 필요하고 규제 이슈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레벨은 하이로 분류되지만 이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그 논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요약입니다. 메타는 전세계 32억 명 이상의 1일 활성 사용자, 즉 DAP라고 그러죠. 이를 보유한 독보적인 규모의 플랫폼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AI 기반 광고 기술의 진화입니다. 과거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즉 ATT죠. 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메타는 AI 기반의 어드밴티지 플러스 솔루션을 통해서 이 충격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둘째, 오픈소스 전략입니다. 자체 개발한 LLM이 라마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AI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는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과 AI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향후 AI 에이전트와 메타버스 하드웨어가 결합된다면 단순한 SNS를 넘어서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진화할 폭발 성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패밀리 앱스와 리얼리티 랩 두 개로 분류합니다. 자, 패밀리 앱스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왓츠앱으로 구성된 이 앱들은 전체 메타 매출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겟팅 광고의 원천입니다. 최근 AI 알고리즘 고도화로 인해서 광고주들이 ROI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숏폼 비디오인 릴스는 체류기간 증대와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이죠. 리얼리티 랩입니다. 퀘스트 VR, 레이반 메타, 스마트 글래스 등을 개발하는 부서로서요. 현재 분기당 30억에서 40억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대단히 돈을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를 단순한 적자가 아닌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 투자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투자한 만큼 크게 벌어들이면 그거는 대박입니다. 다음은 산업 및 경쟁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은 연평균 10% 성장한다고 하는데 메타가 주력하는 AI 기반 성장형 광고 시장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들을 보면 알파벳 있죠? 구글입니다. 서드파티 쿠키 폐지 이슈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틱톡은 미국 내 규제 리스크로 인해 오히려 메타에게 반사 이익을 또 주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이 이커머스 데이터를 무기로 추격 중이지만 메타는 소셜 그래프라는 고유의 해자가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전략에서 차별점이 훨씬 돋보입니다. 오픈 AI와 구글의 폐쇄형 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메타는 라마를 통해서 오픈 소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개발자 생태계를 메타 중심으로 재편해서 AI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강력한 목표로 보입니다. 메타는 와이드 모트, 즉 광범위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가 사용하고 있고 내 친구와 가족이 모두 거기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년간 축적된 사진,
소셜 그래프, 그리고 나에게 최적화된 릴스 알고리즘은 높은 전환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우위가 압도적입니다. 자체 AI 기술로 맥락적 타겟팅 능력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 광고주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마케팅 도구가 되었습니다. 경영진, 특히 마크 저커버그 CEO의 진화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1년과 2022년도에는 메타버스 올인을 외치며 무모한 지출로 주가 폭락을 초래했었습니다. 75% 정도가 하락했었죠. 하지만 2023년에는 Year of Efficiency를 선언하면서 인력 2만 명을 감축했고요. 영업이익률을 40%대로 회복시켜놨습니다. 어마어마한 결단력이고 집행 능력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요. 현재까지는 어그레시브 AI 단계입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선언했는데 과거와 달리 이 투자는 광고 효율을 즉각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자본 배분 또한 주주 친화적입니다. 막대한 잉여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EPS를 부스팅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첫 배당을 개시하면서 주주 환원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미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도에 역성장을 좀 했었죠. 그리고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리얼티 대비 연간 160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밀리 오브 앱스가 연간 65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부채 비율은 낮고 현금은 풍부해서 재무 견정성은 매우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지출은 많이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의 투자 아이디어는 한 문장으로 AI로 강화된 독점적 광고 머신에 메타버스라는 무료 콜옵션이 붙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2025년 퍼 기준으로 20에서 23배 정도 됩니다. EPS 성장률이 15에서 20%로 유지가 된다고 볼 때 패그 레이셔는 1.2에서 1.5 수준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메타가 보유한 전세계 최강의 서비스 소비자 행동 데이터와 60만 개 규모의 H백 컴퓨팅 파워는 그 자체로 막대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 즉 매도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캐펙스 우려입니다. 370억에서 400억 달러 투자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AI 인프라 투자로서 광고 효율을 개선한다는 확실한 ROIC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리얼리티 랩 적자입니다. 최근에 보면 라이방 메타의 성공은 하드웨어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 사업부 가치를 0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가 더 이상은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기업이 성공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업사이드만 남아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셋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FTC 소송 등이 있으나 최근 빅데이터 소송에서 정부가 연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메타는 이미 AI 기술로 대규모 데이터 규제에 따른 공백을 극복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려면 촉매가 필요하죠. 저희는 다음에 이 세 가지 촉매가 있다고 봅니다. 왓잽의 수익화입니다. 클릭 투 메시지 광고 매출이 이미 연간 100억 달러 런레이트를 돌파했으며 남미와 인도에서는 생활 필수 슈퍼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생성형 AI 광고입니다. AI 광고 문구와 배경을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이 도입되면 중소형 광고주들이 유입이 많이 될 거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셋째, 틱톡 금지입니다. 또는 매각을 하게 되면은 현실화될 경우 쇼폰 광고 예산의 30에서 40%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스타그램 릴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ATT 사태로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한 증명된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막대한 현금으로 미래 투자와 주주 환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습니다. 라마를 통해서 AI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저커버그의 피벗 능력과 과점적 지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시경제 침체나 중국 광고 의존도 같은 우려사항은 있습니다만 향후 일일 사용자 성장률, 그리고 광고 단가 방어 여부, 그리고 리얼리티 랩의 손실 규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메타는 지금 굉장히 싼 밸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저점 매수 기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이죠. 쭉 횡보하다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한 4일 만에 60%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24%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와, 멋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프라이스는 8불 15센트입니다. 그런데 로우 타겟이 7불이에요. 근데 저희의 주식 나녹스입니다. 저희가 엑스텐 텐베거 종목으로 사놨던 종목이죠. 4불 36센트입니다. 와, 지금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지만 사실은 한 40% 넘게 마이너스가 났었죠. 그리고 제일 높은 프라이스 타겟은 10불 60센트에 놓여 있습니다. 자, 나녹스의 최근의 주가 급등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11월 21일 하루 23.5% 급등했죠. 급등 배경과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주가 일주일 만에 47%나 오르면 반드시 강력한 촉매제가 있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 가지의 핵심 뉴스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매출 가이던스 발표입니다. 회사가 11월 20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6년 예상 매출을 35밀리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82.8%의 성장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이렇게 잘할 겁니다 하고 빵 하고 시장에 던진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25년 9개월간요 매출이 고작 9.3 밀리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요 올해 매출이 한 4배를 달성한다는 거죠. 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의료기기 업계가 이건 정말 공격적인 목표인데 회사가 이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니 시장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3DR 랩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3DR 랩스라는 회사가 나녹스의 FDA 승인받은 AI 솔루션을요 북미 지역의 18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거는 실제 배포 계약입니다. 보통은 파트너십을 한다 그럼 90% 정도는 보도자료용으로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만 이 케이스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800개 기관이라는 명확한 타겟이 있고요. FDA 승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건 실질적인 상업화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 시장 확대입니다. 체코의 엑스레이와 프랑스의 알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만 보던 회사가 이제 유럽으로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확대되면 성장 잠재력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 뉴스가 일주일 사이에 한꺼번에 터지니까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지금 뭔가 되는구나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고 마구 사러 몰려든 거고 그래서 주가가 폭등해서 47% 넘게 올랐는데 사실은 금요일날 거래량은요 평소의 거래량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그럼 항상 저렇게 역사적으로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할 때는 무조건 따라 사야 된다 하는 거지만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밋빛 뉴스만 보면 안 되죠.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매출은 3.4 밀리언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3.0 밀리언보다 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격 방사성 판독 서비스가 3.1 밀리언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판독 서비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회사의 핵심 싸움은 뭔가요? 즉 나녹스 ARC라는 혁신적인 엑스레이 시스템과 솔루션을 파는 회사인데 결국은 판독 서비스만 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 이 핵심 사업이 매출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제품은 매출이 고작 17만 5천 불밖에 안 돼서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손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손실이 3.7 밀리언이고 분기당 한 140억 정도 적자를 낸다는 소리인데 더 심각한 거는 갭 기준입니다. 그로스 마진이 마이너스 84%가 되는 거죠.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 제품을 깔아야 하는 단계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현금 상황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현금 수지 현재 30밀리언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현금이 이제는 55밀리언 정도 남았습니다. 즉 이렇게 쓰면은 한 2년치의 현금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추가 자금 조달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3분기에도요. ATM이라고 그러죠. at the market 방식으로 증자를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 140만 주를 발행해서
한 5밀리언 정도를 조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식을 사면 다일루션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지분 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그렇게 황금빛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회사가 성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실행으로서 보여주고 숫자로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결국 그때서부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가는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주식을 투자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제 엑스텐백으로 3년 5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했지만 만약 새로 보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강세 논리입니다. 일단 FDA 승인 기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FDA 승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FDA 문턱 진짜 높습니다. 하지만 나녹스는 엑스레이 시스템 그리고 AI 솔루션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2025년 말까지 100대 이상의 시스템을 배포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과연 이게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배포를 한다 그랬는데 이제 배포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게 본 궤도에 오르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레비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의료 영상 시장은요 AI 관련해서 급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장 안에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연평균 한 30%에서 40%가 성장하는 시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호재다 볼 수 있고 페이퍼 스캔 구동 모델을 이제 새로 도입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수억짜리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찍을 때마다 메타가 올라가는 거죠. 즉 예전에 보면은 왜 그 카피머신 렌트에다가 거기다 메타기 달아서 출력하는 대로 돈 받아가고 했잖아요. 기계값은 그대로 이제 회사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면은 굉장히 스노볼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섯 번째는 베소 헬스케어 IT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솔루션 사업을 이제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M&A를 통해서도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세 논리를 좀 들여다보면은 첫째는 저희가 분석했던 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것도 막대한 적자다. 그리고 캐시가 얼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4%의 크로스 마진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2020년하고 21년대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90%에서 10%대로 이제 폭락을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금년도에 목숨 걸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다다를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회사는 우리가 엑스텐백어로 선택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3년 5년 안에는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좀 다가와서 매출도 잘 일어나고 수익도 나고 해서 텐백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해봐도 현재 주가는 4불 36센트인데요. 올해 수익률이 사실 39% 정도 올라왔습니다. 연초보다는. 그래서 52주 최고가가 11불이었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3불 75센트였습니다. 지금 그 중간쯤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만약 52주 최고가를 간다 하면 지금 6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지난 금요일날 거래량이 1290만 주로 평소에 10배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새로운 자금 큰 손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저희 엑스텐 계속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저희가 수익 난 걸로 이제 나녹스 처음에 샀거든요.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어떻게 흔들리던 2, 3년을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 사신 분이다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적 접근을 투자자라고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은 포트폴리오 한 1에서 2% 정도는 배분하셔서 복권 사듯이 야 이거는 이 회사 믿는다 하고 사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2, 3년 뒤에 열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면은 뭐 이게 한 뭐 2불 3불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보수적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은 사지 마십시오. 2026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시고 정말 매출이 늘어나는지 얘기했던 수준으로 왔는지 하는 걸 쭉 충분히 숫자로 증명하는 걸 보시고 그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 되면 주가는 물론 더 오르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확실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셋째는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멘텀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5불에서 6불까지도 단기적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매 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손절은 한 3불 80센트, 3불 50센트 정도에 두시고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신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좀 좋은 종목들 발굴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도 한번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하고 사실은 나녹스 말씀드렸고요. 저희 버티볼딩스는 내일 더 자세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